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뉴스 두 개가 좀 시간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하나는 야놀자, 나스닥 관련해가지고 직행, 그리고서 어제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 내용으로 올랐었죠. 이제 손정이 소프트뱅크에서 어제는 1조 원 투자했어요. 근데 오늘은 1조 원이 더 늘어서 2조 원 투자, 하루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한다, 요런 거는 이제 좀 호재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 여하튼 요런 뉴스, 즉 야놀자 관련해서 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SM 관련해서 SM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에 라이프 디자인, SM CNC 요런 애들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서 SM도 시총 1조짜리가 6%. 그래가지고 요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 근데 이제 저는 둘 다 좀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기분은 나쁘실 수 있겠지만 좀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뭐 물론 이제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매매는 어차피 누가 나 대신 매매해 주는 거 아니고. 근데 자, 여튼 일단 야놀자부터 좀 보면은 제목 뭐 나스닥 직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5시 반에 나오고 수정이 5시 54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강한 뉴스였다면은 야놀자 관련주들 시간에 상한가를 가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IP 어딨냐. 야놀자 관련주들이 얘네들이죠. SBI, 아주아이비, DSC 뭐 요런 애들이 이틀 전에 요런 거 시세 줬던 게 야놀자, 그리고 뭐 DSC는 리브에인가 뭐 다른 AI 그런 거 투자로 움직였었는데, 자, 어찌됐든 요날 시세를 저 야놀자 상장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치면은, 자 보시면은 25일 야놀자 소프트뱅크 1조였어요 투자, 이 당시의 뉴스는. 근데 이틀 만에 1조가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도 IPO는 국내 시장이 아닌 뭐 나스닥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뉴스였는데, 얘가 저런 뉴스 치고 상한가를 못 갔죠. 못 간 이유가 내용을 보면은 상장은 추진 중인데 아직 미국 시장인지 결정되진 않았다. 즉 요거 자체는 좀 그냥 찌라시라는 점이에요. 뭐 내부 관계자라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뭐 공식적으로는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지금 봐야 될 포인트는 저 뉴스가 5시 반이면은 시간에 상한가를 가고도 나와야 되는데 왜 못 갔는가, 이런 거 물론 이제 내일 봐주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한국 벤처 기업으로 뭐 야놀자를 찍었다. 그래서 2조 원을 투자해서 뭐 미국에 직상장 시킨다. 그래서 2조 원 투자, 금액 자체는 좀 매력적이긴 하죠.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는 거는 정말 좀 긍정적인 그런 투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뭐 10조 원 이상 뭐 어쩌죠,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핵심, 자, 제목이 나스닥 직행이에요. 근데 나스닥 언제가? 이름은 2023년이래요. 이 내용에서는. 즉 아직 2년이나 남았죠. 지금부터 야놀자 관련주들 2년 동안 들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SBI 뭐 해가지고 저 투자, 상투사들 2년 후에 주가가 지금보다 무조건 높을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이런 거 일정을 보라고, 그 기간, 이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하게도 눈앞에 있는 고기가 한 달 후에 먹는 뭐 샥스핀보다 지금 당장, 야 너 오늘 밤에 소고기 먹을래? 아니면은 한 달 후에, 아니면은 뭐 반년, 2년 후에 샥스핀 먹을래? 무엇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10중 8구는 소고기 그냥 오늘 밤에 먹습니다. 2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3년이에요. 이게 뭐 뒤에 뉴스가 뭐 올해 혹은 내년 초
이런 식으로 땡겨지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보면 됩니다. 그때 다시 보면 되고, 벌써부터 접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시간에서 반응이 없던 것도 조금 미묘해요.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시간에서. 네, 일단 보면은 다 0%에서 1% 그렇게 의미 없는 상승률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거 뭐 내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내일 움직임 보더라도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뭐 좀 길게 들고 가려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내일 움직인다면 저는 그 보는 포인트는 그거일 것 같아요. 재료에서는 나스닥 직행 이거보다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한다, 즉 유명한 기업에서 투자한다, 1번 재료. 그리고서 2번은 2조 원이라는 금액. 그래서 내일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두 개를 포인트로 갖다 단타 자리를 주는지 보지, 오늘부터 야놀자 상장 더 갈 수 있겠다, 쭉쭉 가보자, 요거는 좀 생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간에 갭이 안 뜬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야놀자 관련 주고, SM 이수만 지분 놓고 카카오랑 네이버의 치열한 인수전. 얘네들은 그 디지털 화폐 컨소시엄에서도 싸울 것 같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웬만한 엔터라던가 뭐 이런 쪽이 있으면은 그냥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카카오가 세게 올라오지 않나 싶기는 한데, 자, 여하튼 관련해가지고 지분, 특수관계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은 확정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서 아직까지는 이런 뉴스는 기본적으로 찌라시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두고, 대신에 이 찌라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 시장에서 요 정도면은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하게 이런 뉴스는 장중에 뜨는 게 좋거든요. 이런 뉴스가 시간에 뜨면 기본적으로 시간에가 시세를 많이 주죠. 거기다가 이 뉴스들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라던가 혹은 다른 카페에서도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걸 보고 내일 SM 관련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침에 갭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시가 갭이 많이 뜨는 거는 조심하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10%를 내가 손해보고 산다는 거니까, 오늘 종가 사신 분들 대비해서 갭이 뜬 만큼 나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가장 호재는 가격이 싸다라는 거, 그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어찌 됐든 네이버랑 카카오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엮이면은 호재성이긴 해요. 그러면서 SM 지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는 요걸 깔끔하게 그냥 교환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끝나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계약하고서 거래 끝, 어디 한 기업이랑 이러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뒤에 이어질 만한 좀 재미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이 옛날에 한진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분 엮인 거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지분 싸움입니다. 그냥 계약으로 깔끔하게, 야, 지분 우리 얼마, 니네 얼마 거 얼마치에 살게, 아니면은 니네 뭐 100주 줘, 우리 거 200주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으로 깔끔하게 끝나면은 시장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지분 경쟁은 1번 그룹에서도 사고 2번 그룹에서도 사고, 그래서 둘이 맞붙었을 때, 즉 맞붙으면 어떻게 해야 사야겠죠? 지분을 확보하려고 해요. 1번 그룹도 지분 확보를 해야 되고 2번 그룹도 지분을 확보하려고 해요. 어떻게 사야 될까요? 당연히 그냥 시장가로 제껴야 됩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2번 그룹은 밑에다 대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1번 그룹은 야, 그냥 위에 호가로 계속 사. 이러면 얘네들 지분 확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지분 싸움의 핵심은 말 그대로 싸움입니다. 경쟁이에요. 왜? 상대가 다 가져가기 전에 나도 사야 돼. 즉 그렇게 하려면은 위토가로 시장가로 사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넘어갈 때가 좀 재료 측면에서 가장 좋지, 그냥 지분 계약, 저희 뭐 카카오랑 했습니다, 저희 네이버랑 했습니다, 지분은 어떻게 주고 받을 거예요, 이러면은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건 그건 있어요. 그 협력 시너지, 회사들 협력 그런 식으로 하죠. 뭐 지분 엮여있고 하니까 우리 뭐
가수들을 활용해서 뭐 카카오 측에서 뭐 이벤트를 연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력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뒤에 차후의 일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지분 놓고서 치열한 인수전이에요. 말 그대로 경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인수전. 그래서 뭐 인수전 관련해서 뭐 요것도 좀 커질 때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분 뺏고 뺏는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이거든요. 개인들한테는 매매하기엔 재료 측에서는. 근데 일단 인수전이라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 요거는 이제 계약으로 끝나겠죠. 특별한 거 아니면은. 자, 가지고 요거 그리고 지금 시간에 갭도 많이 떴고 그리고 제가 조금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SM 시리즈에서는 SM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YG도 올랐나 혹시? YG도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근데 SM이 유독 많이 올랐죠? 블랙핑크도 YG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거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요거 내용을 조금 알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기관애인들이 보통 갭이 뜨면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팔아요. 이벤트가 있으면은 거래량이 개인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붙죠. 그러면은 그런 날 작정하고 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내일 외국인 뭐 프로그램 기간 매도 이런 거 좀 이어지는지 지금 시간이 6%니까 당연히 내일 갭 뜰 거예요. 갭이 뜰 건데 그런 식으로 수급주이기 때문에 수급주 특성상 갭이 뜨면은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막 우량주들은 갭 뜨면은 보통 거의 10중 8구는 팔아먹어요. 기관 애인들이 옳다쿠나 하고 평상시에 안 팔다가 그런 호재 뉴스 하나 붙이고 파는 이유가 있긴 있거든요. 왜? 개인들이 매수 욕구가 불타오를 때 팔아야지 주가 방어도 잘 되면서 자기들은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또 얘네들이 엄청 들어왔다는 거. 여기서 뭐 SM 라이프랑 뭐 혹시 뭐 내일 갭에 매매를 하실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항상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SM CNC는 5시 30분에 5%, SM 라이프 5시 30분에 7%, 그리고 시총이 얘는 68%, 1200억에 68%, 42%. 그래도 SM 라이프가 더 가볍네요, 시총이.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상승이 더 빨리 한 건 SM 라이프죠. 더 빠르게 크게 상승했잖아요. 5시 반에 SM CNC는 4%였는데 얘는 7.6%. 그리고서 둘 다 보면은 잔량 1,9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 70만 주, SM 라이프는 2,900원 3,000원짜리인데 180만 주. 물량이 더 많죠. 그래가지고 일단 대장은 SM 라이프 시간의 움직임으로는 요 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SM 라이프는 얘도 세게 가기 쉽지 않은 게 자 이게 그 영화 뭐였죠? 미나리 관련해가지고 시상 이걸로 올랐다가 미친듯이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에는 흔히들 말하는 시체라고 하는 물려 계신 분들 넘쳐나겠죠. 대금이 뭐 100억, 200억 터진 것도 아니고 1000억, 1000억, 2000억, 2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 1200억, 2000억, 1500억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 물린 지 얼마 안 된,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싱싱한 이제 물려 계신 분들 포진이 이만큼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이래저래 다방면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이 좀 많지 않나. SM은 뭐 최근에 수구 얘네들이 다 들어 올려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SM에서 제가 뭔가 대박친 가수가 있다거나 요건 못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돌에 막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놓쳤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아는 거는 방탄소년단 뭐 버터 그 노래가 좀 잘 나간다. 그래서 뭐 4연패인가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서는 글로벌적인 이슈는 그전에는 뭐 이제 블랙핑크는 YG죠. 그래서 그 정도 말고서는 SM에선 제 기억에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빡 땡겨 올릴 커다란 아이템이 없었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뭐 보복 수업이랑 엮어서 움직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요런 거는 갭 뜨면은 얘네들 좀 쏟아질 가능성, 그리고 SM 라이프도 차트상 앞에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물려있는 싱싱한 물고기, 여기서 이제 본절 탈출만 기원하고 있으신 분들 많겠죠. 근데 얘가 올라온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물려있는데 올라와. 팔까요? 안 팔까요? 이거를 이겨낼 정도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 뉴스로는 그렇게 막 엄청난, 이걸 뚫고서 막 올라갈 정도로 엄청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좀 개인 생각이다 보니까 조금은 갭 뜨는 거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둘 다 좀 아쉽기는 한데, 저는 SM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드리진 않을 것 같고, 야놀자 관련주는 단타 자리 주는지, 뭐 나스닥 직행이 23년에서 너무 먼데, 그거 말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호재랑, 그리고 그 2조 투자라는 거 자체는 좀 뉴스 뜨면은 그거 자체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일단 갭 뜨면은 둘 다 조심해야겠죠. 갭 뜨면 무조건 그냥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갭 뜬다는 거는. 자, 하여튼 개인 생각이니까 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분 너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삶, 사회, 생활에서 긍정적인 태도는 좋지만, 주식에서 긍정적인 거는 결국에는 지옥 구렁텅이로 갈 때가 많아요. 이거 재료에 꽂히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자, 여튼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